스마트 헬스케어를 저는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혁신의 분야다. 이미 작년, 재작년 중국에서는 핑강구 닥터나 알리건강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는 건 혁신이거든요. 근데 알리건강의 혁신이 이제 아마존 파마시로 이제 확산이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언젠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이 약봉지를 들고 처방전을 앱에서 업로드해주면은 30분 안에 배송해주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게 되면 그, 아침에 딱딱 이제, 우리 예. 그 쿠팡 배송 맞습니다. 오듯이 예. 같이 위에다가 약봉지 딱 해서 오늘 먹을 약이에요 하고 네, 가면 네. 이거 적어도 좋죠. 뭐 네. 오픈을 할 때 야 이제 아침 우리 요새 아침은 다 네. 그걸로 해결하고 있는데 네. 샐러드도 많이 먹고 예. 뭐 그런 거 예. 포장이 굉장히 잘 돼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밀키트 네. 잘 돼 네. 있는데 그 제일 위에다가 오늘 먹을 약 딱 네. 하면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 맞습니다. 리스크들은 굉장히 줄지 않겠나 싶네요. 지금 알리건강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섭네요. 약국을 몇천 개를 인수했어요. 네, 그게 한 3년 전이고, 그러고 나서 그 약국들과 티몰,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쿠팡, 이커머스를 연결을 시켜놓고 알리바바 티몰 대약방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건기식부터 의료기기 이렇게 웨어러블로 뭐 간편하게 뭐 그 측정할 수 있는 건강 검진 할 수 있는 그 진단 기기나 이런 것들을 뭐 팔고, 그리고 주치, 앱을 통한 주치 서비스. 근데 이 주치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핑강구 닥터라는 원격 진료 회사에는 뭐 피난보험건가 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는 본사에 2,000명의 의료진이 있어요. 본사에. 근데 이 의료진이 일을 하는 방식은 콜센터 직원처럼 일해요. 의사님이 사실은 그 진료를 봐야 되는데 이제 헤드셋 끼고 화상 통화만 하루에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몸에 있는 웨이러블 어떤 네, 건강 그런 네, 걸로 네, 심장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부정맥이 있다. 수치가 어떻고 그러면 간단한 진료는 다 해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료 컨설팅인데 근데 그게 경계가 모호해요. 그래서 일부는 처방도 가능하고 건기식에 대한 추천은, 건강기능식품은 충분히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사가 비타민C 먹으라면 챙겨 먹을 확률이 훨씬 높고 그런 잘 권위가 팔리죠.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게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사분들이, 그리고 인기 많은 이제 명의들이 나와서 방송을 또 하면서 이제 건기식을 자기 브랜드로 해가지고 팔고, 이게 한 바퀴로 다 돌아가고 있고, 그걸 주문하면 30분 만에 근처 약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 약국을 인수한 건 뭐였냐면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창고네. 물류 센 창고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오프라인에 막 약국들을 설립하고 아마존 옆에 파마시 해 있는 그 로고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다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웨어러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인정. 지금 뭐 갤럭시 와치나 뭐 애플의 와치도 다 점점 더 많은 헬스 센서들을 네.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뭐 심전도, 뭐 혈압,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미국의 덱스콤 같은 회사는 덱스콤이요? 예. 잘 모르겠어요. 혈당을 실시간으로 계속 앱으로 데이터를 쏴줍니다. 혈당 측정하려면 이렇게 좀 찔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찌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늘이 따갑진 않아요. 알죠. 카테타라 보들보들한. 저도 카테타는 여러 번 만나봤어요. 한번 톡 찌를 때만 그쪽 따끔하고. 지식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재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당뇨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달아놓으면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놀랍다. 이 덱스콤이 몇십 조가 해요. 몇십조라고요? 네. 그리고 주가가 데카콘이네요? 엄청. 이미 상장했어요? 그죠? 엄청 유명한 빨리. 회사고. 티커. 덱스콤 까먹었어요. 덱스콤입니다. DEXCOM. 덱스콤이고. 근데 자,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앱으로 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슐릿이라는 회사가 인슐릿이라는 회사 요만한 기기인데 여기에 인슐린이 그러겠지. 2박 3일 쓸 수 있을 만큼이 쏙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네. 또 찔러주시는 그래서 여기 탁 해놓으면 네. 지가 알아서 그 인슐린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덱스콤 센서 하나와 인슐릿 웨어러블을 딱 붙여놓고 있으면 근데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둘 다 요만해요. 요만한 거 두 개만 달아놓으면 자기가 당뇨 환자라는 걸 까먹고 살아. 진짜 편하겠다. 네. 그런데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인슐릿이라는 회사에서 원래는 덱스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게 뭐 페어링을 해줬어요. 근데 욕심이 나는 거죠. 내가 왜 쟤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인슐릿 제품 안에다가 혈당 측정기까지 넣어버려요. 그러면 요 기기가 사이즈가 약간은 커지면서 바늘이 두 개가 생기고 하나는 당 측정을 하고 하나는 인슐린을 찔러. 넣어줘요. 네. 그럼 요 기기 하나면은 이거를 췌장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티피셜 판크레아, 인공 췌장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가 사실은 궁극으로 가는 방향은 우리 신체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모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회사가 구글과 아마존. 그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헬스가 있고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걸로 뭐 안과 관련된 질환도 뭐 고쳐준다. 뭐 미리 뭘. 전 정말 네. 그거 기대가 큰데 네.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구글하고 아마존은 자기네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투자를 하고 이렇게 플랫폼으로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마존은 그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헬스. 그러니까 헬스 분야에 특정화되어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여기 들어오면은 MRI, CT 사진 올려주면 자동 분석해서 암 진단해주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나의 생체 데이터를 거기다 공유를 해주면 아마존에서 이제 뭐 당신의 DNA 데이터 그리고 건강검진 데이터, 의료 데이터, 복약 데이터를 잘 봤을 때 당신은 지금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가면 되겠다, 어떤 더 치료를 미리 받으면 좋겠다 이런 레코멘데이션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원격 진료 회사들과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회사들하고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웨어러블 기기 회사들이 이렇게 조만조만하게 뭐 손가락 3마디만큼 돼가지고 데이터를 뽑아 올리고 우리의 하나의 장기를 대체할 만큼 이렇게 진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그 와치도 기능이 엄청나게 다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성장하고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성장하고 원격 진료도 성장하고 약 배송 어떤 이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다 모여지는 거는 우리의 약과 의료 그리고 헬스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걸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는 궁극에 또 새로운 가치를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이 이 헬스로 인해서 한 현재 가치의 한 30에서 50%더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2조 달러가? 그런데 사실 헬스 관련된 익스펜디처가 엄청나죠. 예. 아니 뭐 선진국으로 갈수록 GDP 거의 20%예요. 예. 근데 질문이 네. 근데 그 라이센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대부분 새로운 혁신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FDA에서 승인을 되게 잘해줘요. 네, 그래서 인슐릿도 보면은 이게 그러겠네. 네, 이걸 그럼 뭐냐면 FDA는 이게 진짜 그 환자들한테 어떤 크리티컬한 베네핏이 있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1형 당뇨 대부분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들 주사하기 무서워하고 그럼요. 이거 창피해하고 그리고 깜빡깜빡 하다가 쇼크 사온다. 이게 학부모들한테 엄청난 골칫거리다, 사회적 이슈다 이렇게 얘기하면 FDA에서는 사회적 효용이 더 크면 네. 라이센스 문제들에서도 이거는 더 공익 빠르게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네. 봐준다. 네. 그래서 지금 인공췌장에 대한 것도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더 빨리 어떻게 보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 식약처 FDA에서 승인을 좀 더 옛날보다 더 관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겪어봤잖아요. 화이자 백신이 뭐 이미 2억 명 이상 접종한 다음에 FDA 승인을 뜯겼으니까 뭐 그래서 역사적 사건 보시면은 뭐 알츠하이머 뭐 관련된 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약도 정말 논란의 약이었는데 5년 10년 이후에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빨리 되는 이유는 옛날보다 3년 전보다 좀 바를 낮춰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반도체에서 미국 중국이 엄청난 경쟁을 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모더나를 중심으로 한 미국 쪽에서, 그리고 중국은 뭐 사이노백도 있고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물 백신들. 백신들인데 어쨌든 이 분야가 되게 첨예한 기술 경쟁의 그 전쟁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도 역시나 국익 차원에서도 네. 밀어주는 것도 이 있구나. 앞으로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제일 늦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거꾸로 역설이에요. 한국은 그냥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별로 니즈가 없어요. 네, 별로 니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다 병원이고 언제든 그냥 워크인으로 가면은 바로 예약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미국, 캐나다 가면 예약 없으면 안 되고 의료보험에서 커버 안 되는 거 너무 많고 막 돈 많은 사람만 갈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있고. 좋은 직장은 첫 번째가 의료보험 잘 되냐, 아니냐 그쵸. 이걸로 네. 직장에 그게 다 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단가 측면에서 원격 진료가 어떻게 보면 대중화를 시켜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약 배송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어떤 문턱을 낮춰줄 수 있고. 그 네이처에 실렸던 네. 논문을 보면 이름의 법칙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름의 법칙이 뭐냐면 무어의 법칙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 그냥 그 철자 네. 장난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매 2년마다 신약 개발의 비용이 2배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약 개발이 어려워졌다는 네.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선도주자들이 다 이렇게 좋은 약은 다 개발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실험의 엄격성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네. 그래서 특히 예전 같으면 유인원이나 또는 렛에 대한 네.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웠는데, 요즘은 이제 그 동물복지. 네. 세 번째가 가장 심한 게 FDA가 몇 번의 그 스캔들을 겪고 난 다음에 올렸죠, 바를. 신약에 네. 대해서 엄청나게 바를 올려서 네. 사실 우리가 3상 통과한 약들 찾기가 진짜 어려워진 게 이것 때문인데, 네. 이거에 대한 돌파구가 있겠는가? 이게 진짜 난제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는 AI라고 답을 드리고 싶고, 인간이 말씀드리면, 아니라? 네, 사람이 하기 어려워요. 근데 AI는 왜 쉬워지냐면, AI는 컴퓨팅 파워에 근간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의 효율은 매년 몇 배씩 증가합니다. 거기가 더 빨라요. 네. 무어 버치보다 빨라요. 네, 그러니까 딥러닝이 네. 그래서 지금 AI 시대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온코크로스라는 한국의 AI 신약 개발 회사에 투자했고, 그리고 뭐 미국의 슈레딩거 같은 회사는 이미 상장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작년부터 분석을 해왔는데, 이 AI 신약 개발이 처음에는 실험적이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신약 회사들한테 궁금하면 한번 와서 우리한테 맡겨봐. 해서 그러면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대표님이 와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면은 한 10억 정도 들을 것 같아, 이 리서치는. 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러겠죠. 뭐 몇십 명이 들러붙어서 비커를 돌려야 돼. 그러면 똑같은 연구 과제를 줄 테니 이 사람하고 너네 AI랑 경쟁을 해보자. 근데 예를 들어서 결과가 2박 3일 만에 결과가 나왔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답안지를 갖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한 거를 가지고 준 거지. 네, 딱 블라인드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건데,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어떠겠어요? 대표님 입장에서, 바이오 회사 대표님 입장에서 어이쿠야, 이거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 상대로 돈을 따박따박 벌고 있는 회사가 슈레딩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몇백 개가 돼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도 될까 해서 저희는 궁금해서 온코크로스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고 지금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해서 뭐 제약사 한 군데가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너무 잘 나오고, 사람이 한 거보다 사람이 하면 이 연구자의 바이어스라고 이 편견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험 재현상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해놓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AI는 편견이 없어요. 빠짐없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얘가 더 브릴리언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희귀병 질환에 약효가 있을 만한 그런 약을 후보 물질 잘 발굴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냐면, 그 제약사가 갖고 있던 물질인데 독성 테스트는 통과했고, 그런데 이상 상상하려면 효능이 좋아야 되는데 효능이 안 좋아서 이제 이상에서 꼬꾸라진 물질들을 이제 그 뭐 페일리어, 그러니까 실패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이프예요. 그래서 세이프 드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안전성은 확보가 되는데 진도가 못 나간 거죠. 그러면 그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페이턴트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버려놓고 있는 거죠, 쓰레기통에.
근데 AI가 가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게 폐암이 아니라 간암에 그리고 사실은 이게 경구용으로 알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흡입 그 기체 상태로 흡입을 해서 하는 게 더 그 제형이 문제였던 거다라는 제안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맞고 틀릴지는 우리가 한번 실험실에서 다시 검증을 해보자. 공짜는 안 되고 레비뉴 쉐어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이 나오는 거죠. 이런 회사를 AI 신약 개발에 어떻게 보면은 리퍼포싱,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가 되게 현금 창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돈 되겠는데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A/B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람이 할 때, 인공지능이 할 때, 이거 해. 후보 물질 다 골라놓은 걸 갖고 네. 테스트하면 되잖아. 이게 진짜 맞습니다. 되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물질이 물질은 높아지고 비용은 또 이거 저렴해지고. 버려놓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다시 살려준다는데 뭐 why not? 해봐라. 뭐 비아그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심장병력 만들다가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에 있는 알고리즘이 이미 학습된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 이 확률을 높여가거든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제약사 클라이언트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데이터량이 방대해져요. 더 똑똑해지고 그러면 그 음식점 맛집하고 똑같죠. 이제 그냥 주차장에 차가 많아서 많이 오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신호죠, 신호. 네,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근데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규모 있게 성장한 산업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 데이터 중심으로 어떤 의료업계나 제약업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방향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장외 주식 투자를 하려 그러면 네. 좀 장애물이 많죠. 네. 그거를 어떻게 좀 돌파할 방법이랄까 그런 거 또 팁을 예. 조금 주시면. 저는 이제 그 뭐 회사 차원에서는 이제 뭐 엔젤 라운드 뭐 시리즈 A부터 프리 IPO까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라운드에 다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합. 두 가지 선택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장외 주식을 처음으로 비상장 주식을 처음으로 접하신다 하면은 좀 안전한 선택은 상장이 임박한 예. 프리 IPO 주식 그것도 전자 주권이 발행된 네, 전자- 전자 주권이 발행돼 있으면 거래가 투명하죠. 네, 그냥 바로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다 이제 거래가 확인이 됩니다. 네, 뭐 요즘에 증권 플러스나 이런 많은 좋은 플랫폼들이 있어서 앱으로도 되고 그래서 그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상장만 안 됐을 뿐이지 그냥 거래나 가격을 확인하고 하는 것도 뭐 나름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는 이제 비상장이니까 공개된 자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스스로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근데 뭐 막말로 야놀자 비상장이지만 뭐 상장사 못지않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뭐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회사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분석이 편할 거고 그리고 뭐 한국에도 자율주행 뭐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 중에서 뭐 되게 유명한데 근데 의외로 비상장인 상태에서 뭐 기업 가치가 몇천억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오히려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는 좀 덜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무래도 보고요. 뭐 네. 더 열심히 분석한 VC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 네, 가격이 된 그럴 때 거니까. 이제 좋은 뭐 IMM이나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이런 VC들이 잘 포진돼 있는지, 뭐 상장 주관사는 뭐 얼마큼 레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면서 하면은 사실 비상장 투자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좀 종합적인 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좋은 거는 이제 마크 투 마크로 이게 매일매일 시장의 가격에 노출이 안 되니까 오히려 비상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에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주 교훈적이고 좋은데요. 아까는 좀 예, 그 미래가 창창한 산업에서 실제로 저도 네.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산업의 분야를 듣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이제 그 존경하는 홍 박사님 또 업계 선배님이시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분과 오늘 대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전혀 그래 안 보이던데요. 앞으로 많이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집중하는 분야에 이제 뭐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히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이런 새로운 데이터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요. 본투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터디방도 있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으니까요. 네. 수많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우리 정 대표님의 좋은 네. 책과 또 좋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여기까지 먼 길 네.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